변호사님, 네, 지난 시간에 김호중 음주 뺑소니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네,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못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17시간 후에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죠. 그러나 그 검찰은 음주운전죄를 적용한다고 하고 향후 법원에서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건처럼 사고 당시에 호흡 측정을 못하면 네. 그러면 사고 시점하고 음주를 측정한 시점이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요. 그 위드마크 공식을 알고 있는 지금은 이제 음주운전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위드마크 공식을 알고 있는 음주 뺑소니 가해자들이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함으로써 이 위드마크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교란 행위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교란 행위가 이제 처벌받는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변호사님, 김호중이 이제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했던 정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참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했던 게 그 공연 계약과 관련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후적으로 알게 됐는데 네. 처음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막 비난만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고 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 증거를 어디까지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구속을 시킨다는 건 증거가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속을 시켰는데도 무죄가 나오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 구속을 이제 시켜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공판에 가서 김호중 변호인단이 그 음주 부분을 이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다툴지 안 다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뭐 추가 음주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꼼수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게 이제 음주 뺑소니에서 문제되는데요. 네. 만약에 뺑소니가 아니라 단순 음주라면 현장에서 그냥 적발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경찰이 와서 측정을 했을 때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뺑소니라는 건 뒤늦게 잡힌다는 걸 뜻이니까 네. 사고 시점하고 측정 시점이 간격이 벌어지는 거죠.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서 음주 수치를 역추산해서 특정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위드마크 공식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위드마크 공식을 좀 검찰에서 좀 적용을 하면 되지 않나요? 어차피 역추산을 하는 방식이라면 시간당 분해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진 않은데요. 사람마다 차이는 없죠. 그래서 이제 공식이 있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그 음주를 하게 되면 초반에 한 30분 정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증가하다가 네. 30분이 지난 시점부터 완만하게 떨어져서 시간당 0.08이다, 0.03씩 떨어진다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계산식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음주 뺑소니 가해자들이 일부러 그 측정 전에 본인 뺑소니를 치고 나서 네. 측정하기 전에 추가 음주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술을 2번 마시게 되는데 네. 이 2번을 마시는 시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측정 시점에 나왔던 수치를 역추산해서 중간에 한번 교란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거는 선형적으로 떨어지는 수학적 계산을 전제로 하는데 계산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음주 수치가 1차 음주냐 2차 음주냐가 논란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차 음주는 뺑소니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뺑소니 이후에 음주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란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꼼수를 부리면 그렇죠. 이것도 처벌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 대검찰청에서 그 단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신설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음주 측정 거부죄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김호중 사태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 사건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든 아니면 범인 도피를 시키든 아니면 음주 수치를 교란시키든 간에 앞으로 이런 법의 공백을 막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신설 추진이 되면 네.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대검에서 신설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예요. 징역형. 그리고 벌금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데 네. 보통 일반인들은 징역형의 법정형이 상한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뭐 징역 15년 이하, 네. 10년 이하, 5년 이하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네. 숫자가 크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단기가 더 중요해요. 보통 다른 범죄들은 이제 단기가 없는 범죄도 있는데 네. 이 사건처럼 단기가 최소 1년 이상으로 정해놨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중한 범죄로 처벌하겠다는 뜻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한이 왜 중요하냐면 네. 그 판사들이 그 선고를 할 때 장량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네. 뭐 양형을 좀 감경을 해도요. 단기가 설정돼 있으면
감경된 것도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 수치가 높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교란 행위에 대해서 징역 1년 이상의 단기를 정해놨다는 것은 좀 세게 처벌하겠다. 그런 뜻이 있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온다. 그렇죠. 이런 맞습니다. 의미가 되는. 예방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왜 이런 꼼수가 있고 또 꼼수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까지 신설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걸까요? 이게 이제 형사 그 범죄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요. 네. 민사소송하고 달라가지고 형사 범죄는 검사가 법률상 엄격한 증명에 책임을 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황상 범죄가 충분하다 해도 네. 우리나라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정확한 범죄가 특정이 안 되면 불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노센트한 무결한 건 아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가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다가 정확한 날짜와 장소, 음주 수치가 특정돼야 되는데 뺑소니 같은 경우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교란 행위를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이 가해자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교란 행위에 대해서 법을 예방적으로 신설함으로써 애초에 교란 행위를 못하게 막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런 행위를 예방하기 때문에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조금 더 쉬워지는 게 있어서 기존의 음주 측정, 음주 뺑소니 범죄도 조금 더 수월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